안녕하세요, 봉쌤입니다. 지난번에 정투상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웠고, 그리고 일가법과 삼각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은 정면도 선택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지금 이렇게 도면을 그리기 전에 도면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 고민하고, 그리고 계획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이론적인 부분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나면 도면 그리실 때 도면을 그릴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쉽게 파악을 하고 계획을 해서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면도 선택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리고 세부 수업 목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도 선택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적절한 정면도를 선택할 수 있다입니다. 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 이 두 가지를 여러분께서는 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수업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론만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도면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면도 선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정투상하기 위해서 투상하고자 하는 물체의 한 면을 정면도로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떤 자동차가 되든 뭐 컵이 되든 아니면 뭐 유리병이 되든 무엇을 도면을 그리든 간에 어쨌든 어떤 것을 정면도로 할 것인가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정면도를 아무거나 정면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도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도면 그릴 때도 쉽게 그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도면을 받아본 사람도 역시 이 도면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설계를 하거나 도면을 그릴 때 대부분 외주업체나 아니면 작업자에게 이 도면을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자가 도면을 넘겨받았을 때 그 도면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면은 아마 자기 자신이 설계했던 대로 물건이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도를 무엇으로 선정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선택되어진 정면도에 따라 도면의 해석이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체의 정면도를 파악하기 쉬운 것을 정면도로 택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도면 아주 간단한 도면이 있는데 왼쪽은 적절한 정면도 선택 방법이고 오른쪽은 부적절한 정면도 선택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같은 물체를 그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는 이것을 정면도로 선택을 했고요. 오른쪽은 이것을 정면도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무엇을 정면도로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측면도와 평면도가 달라졌는데요. 자, 왼쪽에는 적절한 정면도 선택 방법이고 오른쪽은 부적절한 정면도 선택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왼쪽은 모든 게 다 실선으로 되어 있고 이게 어떤 물체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선이 나와 있습니다. 평면도에. 그래서 이렇게 배치하게 돼서 점선, 수문선이 나오게 도면이 그려지게 된다면 이 물체가 어떤 물체인지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한 정면도 선택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버스와 자동차 그리고 비행기 같은 물체의 특징이 잘 보여지거나 놓여져 있는 형태에 따라서 그 물체의 형상이 잘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정면도로 삼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물체가 이 이제 자동차와 버스 그리고 비행기가 형상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옆면도를 정면도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와 같이 길이 쪽으로 정면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좋아하는 그 콜라병을 도면을 그린다고 한다면 그 동그라미로만 돼 있는 위에서 그러니까 구멍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을 정면도로 하게 된다면 동그라미만 그려지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측면도, 평면도를 보지 말고 정면도만 봤을 때 그 물체가 어떤 형상인지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라병 같은 경우에도 길이 쪽, 그러니까 길이 쪽이 전체적으로 뭐 잘 보여질 수 있는 옆면을 정면도로 하게 된다면 더 파악하기가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계 가공 방법에 따라서 작업자가 작업하기 좋은 방향으로 정면도를 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납작하고 넓은 물체의 경우 가능한 가늘고 긴 부분을 정면도로 하고 넓은 부분을 평면도로 잡는 것이 도면 그리기도 좋고, 그리고 도면을 봤을 때 파악하기도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면에서 만약에 숨은선을 피할 수가 없다면 전면도가 숨은선이 나타나지 않도록 않는 곳을 정면도로 삼는 것이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정면도를 어떤 것으로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되도록 숙지하시고 나중에 도면을 그릴 때 실습을 하실 때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실습에서 정면도를 무엇으로 선택을 했느냐를 주의 있게 보신다면 쉽게 도면을 익힐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면도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정면도 선택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되셨고 적절한 정면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배우는 것은 좀 다소 어려울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우신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다본과 구독, 알람 하시는 걸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는 정면도 생략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